체첸 전쟁은 얼마나 잔혹했는가? 충격적인 통계다. 체첸 지도자, 더 이상 싸우면 부족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다. 유엔은 그로즈니에 대한 공중평가 자료를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자료에 따르면 도시의 1제곱미터마다 포탄이 3발 떨어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하게 파괴된 도시로 인정받았는데 이는 체첸 전쟁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축소판일 뿐입니다. 체첸 지도자 람잔 카디로프는 싸움이 계속된다면 우리 민족은 말 그대로 사라질 것이라고 거듭해서 공개적으로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국가기록보관소는 2007년에 2차례의 체첸 전쟁에서 사망한 러시아 군인의 총수가 6,688명이라고 기록한 문서를 기밀 해제했습니다. 내무부와 연방보안국 인력을 포함한 이 수치는 2001년 처음 공식 발표된 3,500명의 거의 2배에 달합니다. 민간 연구단체들은 여전히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구술 증언과 전장 기록을 바탕으로 실제 전사한 러시아 군인 수는 1만 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불일치의 근원은 전쟁 초기의 혼란에 있습니다. 전장의 일부 시체는 수습되지 않았고 지휘관들은 사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 수치는 더욱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현장 조사를 통해 민간인 2만 5천 명이 사망했다고 추산했습니다. 그러나 체첸 분리주의 세력이 발표한 사망자 수는 20만 명으로 거의 8배에 달합니다. 핵심적인 이유는 많은 사상자가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제적 십자사의 구조 기록은 이를 간접적으로 증명해 줍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그들은 25만 1,000명의 체첸 이주민에게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난민 수용소에 도착하지 못해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민간인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이 2023년에 발표한 체첸 인구 보고서는 전쟁의 장기적 영향을 더욱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체첸 공화국 내 남성의 비율은 43% 아래로 떨어졌고 25에서 45세 남성의 사상자율은 전쟁 전보다 30배나 증가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과부율이 60%를 넘고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의 30%가 전쟁으로 인해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전쟁 전, 그로즈니는 코카서스 지역의 산업 중심지였습니다. 체첸 공화국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 기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연간 7만 3천 톤의 항공 윤활유를 생산했습니다. 1999년 말 러시아군이 그로즈니를 포위했을 때 허리케인, 로켓 발사기와 집속탄을 이용한 집중적인 공격으로 도시는 급격히 붕괴되었습니다. 전쟁 전후의 위성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로즈니 건물의 90%가 폐허가 되었고 순자 강변의 주거 지역도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로즈니 중심부에는 새로운 건물이 재건되고 있지만 그 번영 뒤에는 숨겨진 대가가 있습니다. 2018년에 러시아 정부는 잉구셰티아 공화국과 협력하여 연간 생산량이 120만 톤인 석유 매장지를 포함하여 340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체첸에 양도했습니다. 이 재건을 위한 토지 거래는 잉구시 족의 대규모 항의를 촉발했지만 결국에는 강제로 시행되었습니다. 물질적 손실보다 더 회복하기 어려운 것은 문화적 격차입니다. 체첸 국립도서관은 1996년 화재로 소실되었고 도서관에 소장된 3만 2천 권의 고대 체첸어 도서는 모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한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도로를 포장하기 위해 역사적인 묘비를 뜯어냈다는 목격자 기록도 있었고 19세기에 세워진 많은 시족 묘비가 파괴되었습니다. 체첸 전쟁 동안 잉구셰티아 공화국의 난민 캠프는 27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으며 1인당 평균 생활 면적은 2제곱미터도 되지 않았습니다. 국제적 십자사의 현장 기록에 따르면 난민 캠프의 1인당 1일 식수 배급량은 국제 인도주의 기준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 5개의 지역 임시병원에는 총 915명의 전쟁 부상자가 입원했지만 약품 부족으로 인해 치료 성공률은 50% 미만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극단주의 단체인 블랙 위도우는 인도주의적 위기의 직접적인 산물입니다.
이러한 집단은 주로 18에서 26세의 전쟁 미망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을 잃은 후 극단주의자들에게 세뇌당했으며 여러 차례 테러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공개된 기록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 체첸 블랙 위도우가 자행한 자살 공격으로 민간인 사상자가 800명이 넘었습니다. 체첸 전쟁에 대한 서구 사회의 태도는 모순적이다. 많은 정부가 러시아군의 무차별 공격을 비난하지만 실제 지원을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제 앰네스티는 체첸의 인권 문제에 관해 12개의 보고서를 발간했지만 난민 캠프의 식수와 의약품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카디로프의 대량 학살 경고에는 심오한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1944년 소련 정부는 체첸족을 강제로 추방했습니다. 당시 50만 명의 체첸족이 중앙아시아와 시베리아로 이주했으며 이주 과정에서 10만 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40%가 어린이였다. 이 역사적 시기는 체첸인들에게 집단적 트라우마가 되었고 카디로프는 전쟁의 결과를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자료는 이러한 우려를 더욱 확증합니다. 체첸의 전체 인구는 전쟁 전 120만 명에서 전쟁 후 89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체첸의 출산 가능 연령대 여성 수는 전쟁 전 수준의 48%에 불과하며 자연 인구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또 다른 숨겨진 위험을 남겼습니다. 바로 러시아 군대 내부의 무기 밀수 문제입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의 2004년 보고서에 따르면 두 차례의 체첸 전쟁 동안 약 12,000개의 러시아산 무기가 체첸군의 손에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의 대부분은 군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분해하여 다시 판매했으며 결국 러시아 군대에 맞서 싸우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로즈니에서는 사회 생산에서 여성의 역할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여성은 현재 지역 공학 분야의 60%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쟁 전 12%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남성 노동력이 급격히 감소했고 여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성이 주도하던 산업에 진출해야 했습니다. 체첸 참전 용사들은 여전히 전쟁의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체첸 정신건강협회가 2022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참전 용사의 72%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신체 장애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고 밤의 악몽, 환각 및 기타 증상을 자주 경험합니다. 체첸 초중등 교육에서는 전쟁사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럽게 가르칩니다. 교과서에는 체첸 분쟁이라는 단어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사상자와 파괴에 대한 논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전쟁 기념관들은 여전히 그 이야기를 조용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로즈니 중심부에 있는 무명용사 기념비에는 신원미상의 사망자 1만 8천 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사람들이 이곳에 꽃을 바치러 오는데 그중 많은 사람이 전쟁 전 친척들의 사진을 들고 있습니다. 2022년 기념비 헌화식에서 카디로프는 체첸은 세 번째 전쟁을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싸운다면 우리 민족은 정말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이면에는 체첸 공화국이 인구, 문화, 경제 측면에서 전면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평화에 대한 절실한 열망도 있습니다. 체첸은 러시아의 지원으로 기본적인 재건을 완료했지만 전쟁의 흔적은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다. 제거되지 않은 지뢰밭,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은 사람들, 분열된 인구 구조 등이 그 예이다. 그 충격적인 데이터는 그저 숫자가 아니라 한 국가가 거의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전쟁에서 승자는 없고 파괴된 집, 깨진 가족,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체첸 공화국에게 평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전쟁을 멈추는 것만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